세계경제포럼은 올해 1월에 발간한 글로벌 위기 보고서 제17호에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크고 장기적인 문제가 됐으며 2022년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117쪽 분량의 이 보고서엔 기후변화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세계 GDP가 6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으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정한 섭씨 1.5도 감소 목표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직면한 위험에 대비한 행동과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가 현재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이산화탄소 감소라는 명목으로 서구의 탈산업화를 시도해온 WEF의 그레이트 리셋 아젠다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들어 전 세계 각 분야에선 기후위기에 대한 재앙적 우려와 대책에 관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2년마다 지구 봉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정부들은 에너지 생산량 감축의 일환으로 경제 성장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WEF의 더 나은 재건 아젠다 중 하나입니다. 미래의 더 나은 사회의 재건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자는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글로벌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행, 캐나다은행, 유럽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세계 금융기관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수요로 인한 것이란 주장과 함께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위축과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8월 22일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명명된 기후 법안을 통과시켰고 기후위기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 의원 역시 바이든에게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압박하면서 화석연료 의존을 억제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이라는 종말론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앨런 로엔탈 의원은 만약 우리가 즉시 배출량을 낮추지 않는다면 지구는 가능성이 없으며 지구가 죽어가는 건 몇 년밖에 안 걸릴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종말론적 평가와 경고는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2006년 기후변화에 관해 쓴 불편한 진실이란 책으로 이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한 발언과 유사합니다. 그는 기후변화에 즉각 대처하지 않는다면 2013년까지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을 것이며 뉴욕, 상하이, 시드니 등 지면이 해수면 높이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은 물에 잠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 고어가 예측한 그러한 일은 없었으며 북극곰의 개체 수는 1960년대 약 6천 마리에서 지금은 3만 마리 정도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엘 고어의 예측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언론에서도 비평가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충격적인 진단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CNN 경제분석가 라나 포로어는 탄소 배출 기반 경제를 해결하고 녹색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민주당은 원하지 않겠지만 탄력적인 경제를 위해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해 공장 가동을 제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좌파와 글로벌리스트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린 뉴딜 방식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공공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습니다. 재앙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해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받아들이게 유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지구는 과거 역사상 거친 수많은 온난화에 비해 차가웠으며 현재는 온난화도 사라져 환경론자들도 지구온난화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온난화는 동물과 식물 생명체의 증가와 번성을 가져왔으며 인간의 탄소 배출은 기상이변의 극히 일부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분명히 다른 명제이며 인간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선 비판하고 정화에 노력해야 하지만 기후변화는 자연변화, 우주변화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의 기후에 대한 팩트는 정치와 환경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몰렸고 심지어 소방기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력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기회로 삼으며
세계적인 압박에 나서는 건 얼마 전 팬데믹 시작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팬데믹은 세상을 반성하고 재구상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드물지만 좋은 기회이다라고 발언한 후 전 세계적으로 각종 봉쇄 조치가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주요한 그레이트 리셋 아젠다로 설정되면서 대중은 향후 여러 측면에서 통제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중은 식단에서 실험실 고기와 GMO 식품을 먹게 될 수도 있으며 벌레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주택의 개인 소유가 중지되고 공유경제 모델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일부 소비재와 에너지는 고가의 가격에 매겨질 것입니다. 또 보편적 기본소득과 정부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 아젠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